봅시다. 자, 필수예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혈내근에 대한 필기를 2개 정도를 했던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슨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받는다? 실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갖는다. 개수가 실수일 때 무슨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갖는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갖는다.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x제곱에 ax 플러스 b인데 ab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 끝에쯤에 이 ab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유리수. 그리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1도 유리수라 말할 수 있죠. 그럼 모든 개수가 유리수니까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혈내근을 갖는다? 방금 말했는데 실수 범위에서. 그럼 한근이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돼 있어. 그럼 다른 한근은 뭐라는 뜻일까?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켤레로 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가 근으로 잡혔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6. 그게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겠죠. 그 다음에 둘을 곱하면 얼마가 돼? 7인데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럼 a하고 b가 다 찾아지겠죠. 요게 켤레 근이라는 걸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자. AB라는 모르는 게 있지만 첫 번째 줄 끝에쯤에 AB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실수.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무슨 범위에서 켤레근을 갖는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럼 한근이 지금 뭐라 돼 있어요? 그럼 얘랑 세트로는 누가 근이 올 거라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가 온다는 거야. 그럼 또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걸로 A, B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얘들의 개수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라는 말이 있어야만이 우린 켤레근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린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켤레근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이유를 너희가 이제 숙제를 해오고 나면은 제가 아마 말해줄 문제가 아마 생길 것 같아. 그거를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전부 다 뭐겠어요? 전부 다 숙제입니다. 넘어갑시다. 132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쳤던 파트겠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요. 3학년 과정에서 제일 최근에 배운 파트니까 너희가 다 풀 수 있는 파트야. 인정하십니까? 두 분은 저랑 했죠? 잘 배워서 오셨죠? 그러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조금 더 뭔가 살을 붙여서 배울 거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는 문제들을 앞으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2차 함수에 대한 복습은 좀 필요하거든. 혹시나 모를까봐 한번 읽어놔 볼게.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주어지면 그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서 볼록이 결정이 됩니다.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y는 ax 제곱이라는 걸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그럼 기본형은 항상 몇 콤마 몇을 꼭지점으로 갖는다? 0,0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될 거고, 맨 마지막 문항 4번이 그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가까워진다. 따르게 해석하면 x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리고 이게 뭐 더 안쪽에 그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걸 다양하게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2번을 보게 되면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표준형입니다. 모르면 나중에 써져 있네. 표준형. 우리가 표준형의 장점이 뭐야? 뭐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 죽방? 죽방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준형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구였지?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표준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표준형이 아닌 놈이 주어지면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서 꼭지점을 찾고 그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의 장점은 꼭지점을 알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랑 같은 놈이 축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축방을 모르면 그냥 숫자만 틱 말하면 안 되고 x는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좀 잘 떠올려봐. 그런 다음에 일반형은 표준형이 전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필수적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 이건 죽는 과정이잖아. 이미 너희가 시험을 친 부분이기도 하고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y축과의 교점을 세 글자로 바꾸면 네 글자인가? 세 글자로 바꾸면 한글로는 네 글자인데 쓰면은 세 글자야. y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X. y절편. 그래서 y절편이란 건 뭐가 0일 때에 x가 0일 때의 y값. 그래서 0, 뭐식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결국엔 y 자리에다 뭐 넣으라는 뜻이었죠? 0 넣어라.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였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좌표를 찾는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식을 구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냐면 결국에는 꼭지점은 누구랑 세트로 가는 거였지? 꼭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누구 형? 표준형. 그럼 꼭지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건 전부 다 우리가 무슨 형을 쓰겠다?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도 결국에는 뭐의 일부를 준 거지? 꼭지점의 일부를 준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도 무슨 형을 써야 된다? 표준형. 근데 난데없이 그냥 세 점을 줍니다. 그냥 지나는 세 점을 던져줄 때 우리가 무슨 형을 쓰라고 했지? 일반형. 그럴 때도 우리는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0, 뭐시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걔부터 써가지고 우리가 상수항을 결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뭐 계속 말하기 귀찮네요. 한번 읽어만 봅시다. 읽으세요. 이건 중등 과정이라도요. 읽으면 기억날 거야. 아는 척해도 뒤에서 꼬록 당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걸 풀어봐야겠지. 자, 읽어보셨으면 뒤쪽으로 넘어오세요. 134쪽입니다. 자, 우리가 꼭지점을 찾는 연습부터 좀 할 건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꼭지점을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쯤에는 요 속도가 나와야 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꼭지점이 일단 대놓고 4,7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강제로 무슨 형으로 바꾼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의 꼭지점을 찾았을 때 얘랑 같다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쓸게요. 그럼 이 둘을 너희가 뭐로 묶어낼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어낼 거야. 뭐가 남죠?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럼 이 뒤에 뭐가 필요하지?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누가 붙어줘야 돼? 플러스 a죠. 근데 얘는 강제로 더한 거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이죠? 그렇지.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얘하고 얘는 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몇 a제곱? 근데 그게 얘랑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꼭지점 한번 불러봐. 몇 콤마?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근데 그게 누구랑 같다? 4 콤마 마이너스 7이랑 같대요. 그럼 a가 뭐로 결정됐고? 그럼 a 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 b값도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쓱 봤을 때
그냥 A, B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요것만 잘 진행해주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겠네. 기억이 좀 납니까? 또는 한 가지의 방법이 더 있죠. 얘 최고차의 계수가 뭐로 설정이 돼 있어? 마이너스 2로 설정이 됐어. 근데 얘가 꼭지점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4라는 것은 뭐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x-4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뒤에 뭐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럼 얘를 전개한 것이 얘랑 어떻다? 같다로 또 A, B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빠르고 느림은 존재하겠지만 틀렸다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 여기서 편하다면 빨리 풀 수 있으면서 실수 안 나오는 방법을 선호하시면 됩니다. 특강 2로 가죠. 답은 기하가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 특강이 2차 함수식을 구하는 거 이것도 계속 중등 과정입니다. 뭐가 주어졌어? 힌트로 축방. 근데 축방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를 의미하는 거? x좌표니까 얘를 꼭지점을 1,q라고 우리가 둘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냥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0이랑 4,-5죠. 그럼 이걸로 식을 세워볼게. 꼭지점은 대충은 안다만 최고차항의 계수는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라고 설정해야 될까? A로 설정하시고 꼭지점이 2니까 무슨 형이 와야 되지? x-1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모르는 문자 지금 몇 개? 힌트가 몇 개? 그럼 집어넣어서 뭐 해주면? 연립하면 AQ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푸는 문제. 기억이 좀 나나? 그런 다음에 우리가 Y축감한다는 좌표를 모르는 거니까 상수항 구해달라는 거겠지? 파이팅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특강 3.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들 다 숙제해요. 자, 특강 3은 그림이 어떻게 지금 좀 주어졌는데 X축이랑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래요. 그러면은 슬쩍슬쩍만 좀 보자. 일단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부호가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음수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너희 이런 축방 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 축방이 Y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얘 기준 왼쪽이 뭐였어? 갓이었고 오른쪽이 뭐였지? 다. 근데 이 다라는 것은 결국엔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였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느낌 정도까지만 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부호 결정을 조금 해볼게. a는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그 다음에 a, b의 부호는 달라야 되는 거니까 b의 부호는 뭘까? 양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c를 찾기 위해서는 x에다 뭐 넣어보면 돼? 그치, 0 넣으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0을 넣었을 때가 지금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C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걸 힌트로 준 거야. A, B, C 부호는 결정이 됐습니다. 1번부터 보자.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냐?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에 B, C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냐? 맞냐, 틀렸냐?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뭐 묻고 있어? 3번은 뭐 묻고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큰지를 묻고 있거든. 그럼 너희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상상해 내셔야 됩니다.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그렇지. 그럼 1이라는 건 어디쯤 있지? 여기 어딘가 있겠죠. 0보다는 오른쪽, 2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죠. 그럼 얘는 맞아, 틀려? 맞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에서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냐고 물어. 이런 게 생기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될까? 2 넣어야겠지. 그럼 딱 2 넣었을 때 얼마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5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넣어야 되는지를 너희가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A
마이너스 2b 더하기 4c가 주어졌어. 우린 지금 c에는 뭐가 곱해진 게 있냐 없냐? 없지. 그럼 4c라는 건 원래 뭘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단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걸 뭐로 바라봐야 되냐면 4라는 것으로 너희가 묶어낼 거예요. 4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4분의 1의 2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우리는 얘의 부호를 안다면 거기에 4를 곱한 놈의 부호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거 나오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될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얘하고 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 걔를 넣었을 때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얘 부호가 뭐다? 양이다. 그럼 얘도 부호가 뭐다? 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번 보기가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할만하다라는 거. 그럼 너희 277번에 리을 보기 봐봐. 너희가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저거를 딱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전부 다 뭐로 묶어내야 될까? 9로 묶어내서 걔를 만들려면은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힌트 슬쩍 드렸어. 넘어가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오늘 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 것만 할 거니까. 화났어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해도 됩니까? 우리 금요일이면 너희들 눈 풀려서 오겠지? 학교 가는 날이라. 괜찮아. 눈 풀려 있어봐. 나 바로 카메라 돌려서 너희 찍을 거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만 찍어서 올릴 거야. 저를 고발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 계약할 때부터 촬영 허가를 받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졸면 바로 찍는다. 금요일날. 알겠지? 그날은 고프로 들고 와야겠다. 찍기 편하게. 아예 내가 여기에 고프로를 대고 수업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 다 못 찍을 수 있게. 고프로 빌려줄까요? 자, 136쪽을 좀 볼 건데 제가 항상 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가르칠 때 여러분한테 좀 질문을 던져보거든. 내가 아마 중3 수업에서도 말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먼저일까 2차 함수가 먼저일까를 고민해보라고 항상 묻거든요. 2차 방정식이 먼저 발견됐게 2차 함수가 먼저 발견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싸우더라고. 학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저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2차 함수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뒀을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x축이랑 만난다 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은 뭐가 0일 때 값을 말하는 거였지? y가 0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 y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0이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2차 방정식. 즉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2차 함수가 무슨 축이랑 만나는 점들을 물어보는 거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해서 파생돼서 나온 거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2차 방정식이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썰일 뿐이니까 저는 그냥 그 썰을 믿는 편이고요. 나머지도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2차 함수가 무슨 축과 만나는 교점을 묻는 거다. x축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x축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다르게 어떻게도 표현해? y는 0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y 자리에다 뭐를 넣는 거야? 0을 넣어서
그거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결국에 이렇게 만나는 실제 그림상에서 만나는 이런 좌표들의 x 값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을 몇 개를 가지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근을 몇 개 가지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게 x축이랑 요렇게 만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몇 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해석을 하면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걸까? 중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근이 있다 없다. 그 말 뜻은 만나는 걸로 표현을 하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허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다 0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를 가지는 방정식이야? 두 개를 가지는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근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허근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x축과 안 만난다라는 것은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정도로 실근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실근이 없다 그 정도로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자.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뜻이고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도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이 딱 0일 때라는 것은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즉 접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접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과 이차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뜻인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인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0개가 되고 이렇게 떠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느낌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 오늘 딱 이 파트까지만 할게. 진도가 끝나면 내가 원하는 진도 딱 되면 뭐 시간 남아도 끝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자. 근데 아마 시간은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 미안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x축과의 교점을 물떡으로 구했어요. 그럼 이번에 뭘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직선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둘게. 1차 함수를 그린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이 두 점의 교점을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결국엔 이 둘이가 만날 때 발생된 거잖아. y 값들이 어떨 때 생겼다라는 거야? 같을 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y는 뒤에 있는 얘하고 같다라고 일단 먼저 두어야 되는 거겠지. 그런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 생긴다? 2차 방정식이 생긴다는 거야. 저 그랬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근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접하는 그림이 생기는 거야. 그럼 같다라고 두고 넘겼을 때 걔로 판별식을 쓰면 뭐가 나온다는 걸까? 접하는 거니까 0이 나온다는 거겠죠.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 이 이차함수와 직선을 어떻다라고 놓고 같다고 놓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전부 넘겨서 몇 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그걸 넘겨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다는 뜻이야?
얘는 작아야 된다는 뜻인 거겠죠. 이해가 됩니까? 쌤 이거나 안 만나는데 왜 같다라고 둡니까? 라고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는 상태로 만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넘겼을 때 판별식을 썼는데 그게 0보다 작아. 그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난다는 뜻인 거겠지. 그래서 안 만나더라도 얘들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 어떻다라고 두자는 거야? 같다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인 거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넘어가. 화이팅 해. 여기 139로 와. 지금 그만 나갈까? 이거 없지. 아 미안해. 조금만 더 나가자. 야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데 문제 풀고 싶지 않아? 그래? 좀 다르네 나랑. 뭔가? 오호. 그림 귀찮. 대충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데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2랑 4에서 만나죠. 그럼 우리는 저 이차 함수의 y 자리에다 일단 뭐를 넣을 거야? 그렇지. 왜냐면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너희가 이 y 자리에다 0을 넣어서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으로 둘 겁니다. 그때 두근이 뭐랑 뭐로 설정이 된 거야? 마이너스 2 또는 4로 설정이 된 거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얼마? 2죠. 근각계수의 관계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둘을 곱한 건 얼마? 5,8. 두 근의 곱은 얼마? 그럼 이렇게 설정하면 AB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요게 AB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랑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랑 4잖아. 그럼 요 x자리에다 뭐를 넣었을 때도 성립? 그럼 얘부터 넣어봅시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뭐를 넣었을 때도 성립? 그러면 32 더하기 4a 플러스 b도 0이니까 이거 두 개 뭐 해주면 될까요? 연립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가 더 편한지는 너희 판단에 맡기는 거야. 본인이 편한 거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쓰여져 있는 길이로만 봤을 때도 누가 조금 더 편해? 얘가 좀 더 편하겠지. 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B가 바로 결정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A, B 결정돼 안 돼? 안 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필수예지 2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차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이차함수가 무슨 축이랑 만나는 좌표?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을 각각 뭐라고 두겠대? a랑 b라고 두겠대. 그런데 그 이차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다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우리한테 힌트가 뭐가 주어졌냐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2루트 2래요. 그럼 내가 얘를 만족시키는 좌표를 알파 코마 0이라고 두고 얘를 만족시키는 거를 베타 코마 0이라고 둘 거야. 그럼 우리한테 준 힌트가 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라는 힌트? 2루트 2라는 힌트를 준 거겠지. 맞아?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한 거니까 근각계수 관계 불러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0으로 안 바꿔줘서 그러나? 두근의 합은 6. 두근의 곱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요거는 바로 찾기 힘들지만 얘의 제곱은 얼마라고 들 수 있어?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8이 됩니다. 근데 얘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는 방법이 있었지. 그럼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으면 충분히 K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 앞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딱 하나. 그냥 딱 140까지 합시다. 이쁘게. 139로 끝내면 안 이쁘잖아. 139로 끝내지 말고 140으로 딱 끝낼게. 진심. 미안해. 이것까지만 딱 하자. 그래도 뭘 좀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우리는 얘하고 누구와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럼 누구 자리에 뭐를 넣으라는 뜻이야? y 자리에 0을 넣어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뒀는데 얘가 몇 개 점에서 만나게 해달래요?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 공식 한번 불러봐봐.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 k는 뭐보다 어떻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야, 너 그 다음은 이거 안 쓸 거야. 판별식이 0일 때는 k가 얼마가 되는 걸까?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바꿨으면 되겠어?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라는 게 나오면 3개 다 일일이 하지 마세요. 기준이 되는 하나만 찾아 놓은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나 등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충분히 우리가 판별식까지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숙제는 어디까지일까? 140쪽까지겠죠. 그 다음에 바이블 숙제가 오늘 좀 나갑니다. 근데 그 숙제는 언제까지라고? 월요일까지야. 바이블이 지금 혹시 어디까지 풀려 있어? 지금 우리 풀어야 될 거 많을 텐데. 나경이 걸 봐야 돼. 이거는 앞서서 좀 풀려 있는 것도 있잖아. 그까지인 것 같아. 내가 지정한 숙제가 거기인가? 54쪽까지? 54에 271까지가 숙제로 나왔었나?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 숙제를 좀 낼게요. 어차피 우리가 앞에도 풀이를 하려면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63초까지 푸십시오. 63초까지 인수분해 끝까지 이제 우리 풀 수 있기 때문에 63초까지 푸세요. 최대한 빨리 풀어놓을수록 좋습니다. 풀이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쭉 달리면 생각보다 이거 풀이 빨리 끝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빠른 시일 내로 풀어놔야 돼. 알겠죠? 63초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